저는 한국의 대구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5살 딸아이의 미국인 엄마 헬라라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5살 딸아이의 엄마이지만 저는 저의 사랑스러운 한국인 남편 찬성 씨와 함께 무려 5년의 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정말 임신을 위해 안 해본 노력이 없을 정도로 시험관 임신까지 시도해본 처절한 여성 중 하나일 것인데요. 특히 저의 나이에 상관없이 제 몸 안에 있는 남자의 상태가 유전적인 병 때문에 너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 한국인 남편인 찬성 씨를 너무나 걱정시킨 것만 같아서 저는 아기를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나지 않던 정말 고통스러운 신혼생활을 보내왔습니다. 아기를 가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본 몇몇 사람들은 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작 남편인 찬성 씨와 함께 아기의 계획을 위해 임신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을 때에는 또 저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의 사랑스러운 딸아이는 저에게 이 세상 전부일 것인데요. 그렇게 약 5년의 기간 동안 시험관을 계속 시도하며 저는 찬성 씨와 임신을 하려는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그러한 노력 끝에 저는 정말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시험관이 아닌 자연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시험관 임신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기에 자연적인 임신에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았죠. 저의 한국인 남편인 찬성 씨도 너무나 기뻐했고 그렇게 저와 찬성 씨는 천천히 아기를 위한 용품들을 사거나 교육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같은 행복한 고민을 하며 저의 배는 점점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찬성 씨가 태어난 나라인 한국에서 임신하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되지 않는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태어난 나라인 미국에서 산모로 생활하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물론 좋지만 저는 약 10번 이상의 한국 여행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기의 엄마로서 조금 더 안전하고 도시의 인프라 시스템이 좋은 한국에서 살아가기를 꿈꿔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 남편인 찬성 씨 또한 그러한 저의 생각을 느꼈는지 아기가 태어나고 안정되는 즉시 일자리를 보장받은 회사가 있는 자신의 고향인 대구로 함께 가서 살자면서 저한테 조금만 참고 견뎌달라는 사랑스러운 말을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찬성 씨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모아놓았던 많은 돈을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투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된 산후조리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미국 병원에 엄청난 치료비를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임신을 하고 약 4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찬성 씨는 지금부터 저의 임신을 도와줄 출산 전문 병원을로 미국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찾아냈다는 말과 함께 그곳에서는 모든 비용이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지금부터 보살펴줄 수 있다는 상담을 완료했다면서 지금 당장 그 병원으로 가보자는 말을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딱히 중국인에 대한 악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찬성 씨가 알아서 잘 찾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채 찬성 씨가 소개받았다는 그 병원으로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병원은 제가 지금껏 생각해오던 병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고 시설이 낡은 것은 물론 이곳에서 제대로 산모의 케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무언가 허술한 병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매우 합리적인 것을 넘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속했고 미국 병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던 저렴한 비용이었기 때문에 저와 찬성 씨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위해서 그 병원의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담당해주시던 의사분은 중국인 의사분이셨는데 지금부터 초음파 검사를 통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성공적인 출산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는 말을 해주었기에 저는 그래도 중국인이라고 모두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채 열심히 그 병원에서 제안해주는 산모의 일정을 따르기 위해 일찍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 병원에서 중국인 의사분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완료했을 때 저와 찬성 씨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 의사분께서는 제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는 말과 함께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서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아기를 낳는 것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뜬금없는 말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5년이 넘는 기간을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로 고생하다가 가진 아기였기 때문에 중국인 의사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저의 남편인 찬성씨 또한 무언가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찍 아기를 낳게 된다면 아기에게는 문제가 없냐는 질문만 반복하더군요. 저와 찬성씨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 중국인 의사분의 말에 계속해서 집중하기 시작했고, 중국인 의사분께서는 4개월 이내로 아기를 조산하지 않는다면 아기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해 조산을 위한 모든 일정의 계획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의사분의 말대로 그날 바로 해당 병원의 산모 전문 병실에 입원 처리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 또한 급작스러운 상황에 회사에 단기적인 휴가까지 낸 채 저와 뱃속의 아기를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옆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 대해 그 어떠한 의심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부모된 입장에서 배에 있는 새로운 나의 자식이자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일찍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병원비의 지출도 눈덩이가 커지듯 급작스럽게 커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 중국인 의사분의 제안대로라면 출산 직전 병원에 잠깐 입원해 출산을 완료하는 것까지의 병원비만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출산하기 몇 개월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며 병원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시작되니 그 금액은 저와 찬성씨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커져나가던 상태였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지키고 싶은 심정이었고, 만약 이번 출산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좌절감에 더는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거나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하는 에너지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때부터 저는 마지막까지 다니고 있던 직장에도 휴가를 내고 급하게 그 중국인 의사분이 운영하는 출산 전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러운 상황의 끝에 입원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산모에게 중요한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식사가 부실한 것을 떠나 때때로 식사 지급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저와 남편은 점점 게임이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번 절차를 무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서라는 생각만 가지다며 찬성씨와 저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죠. 아마 그때라도 이번 절차를 무르고 어느 정도의 환불 비용만 받은 채 그 병원을 빠져나왔다면 제가 앞으로 겪을 끔찍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병원에서 무려 2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내게 되었지만 뱃속의 아기는 고요한 상태로 전혀 조산에 대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인 의사분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아마 1개월 내로 조산을 위한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상한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때와 차이가 없는 아기의 발구름만 뱃속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굳이 위험하게 조산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아기는 건강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중국인 의사분은 그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중국인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몸의 회복을 돕기 위한 링거를 맞아야 된다는 뜬금없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링거를 저와 연결해주더군요.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산모에게는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의심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저는 그저 아무런 의심 없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링거를 아기를 위한다는 생각에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 몸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무언가 배가 굉장히 아팠고 금방이라도 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올 것 같은 진통의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약 7일 뒤 저는 정말 급작스럽게도 뱃속의 아기를 조산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사실은 아기의 세포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아기의 생사에 있어서만큼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저는 출산 직후 곧바로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으로 상황을 보고 저 스스로 감정을 느끼는 것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온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물론 말을 하기 위한 입조차 움직여지지 않았죠. 그것은 정말 처음 겪어보는 모든 것은 느껴지지만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남편은 그저 제 손을 잡은 채 그 중국인 의사에게 갑자기 저의 몸이 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인지 상황을 해결해보라며 소리를 쳤으나 중국인 의사는 자신은 산모의 몸이 마비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황당해하는 장면만 제 눈에 보일 뿐이었죠. 저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몸과 입은 움직여지지 않았고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증상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버텨갈 뿐이었죠. 그런데 다른 때와 다름없이 몸의 마비 증상으로 인해 병원 천장만 보고 있던 어느 날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한 한국인 간호사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자신의 말이 들리냐는 말과 함께 제 몸에 연결되어 있던 링거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면서 엄청나게 화가 난 듯한 표정과 함께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약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점점 몸이 무언가에서 풀려나는 듯한 기분과 함께 조금씩 몸이 움직여지며 곧이어 입술 또한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분은 늦은 새벽 시간 계속해서 제 옆에 있어 주었고 곧이어 남편도 조용히 병실에 들어오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죠. 알고 봤더니 저의 출산을 담당한 중국인 의사분은 저와 남편에게서 병원 입원 비용을 더 뜯어내기 위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을 유발하는 링거를 저에게 지급했던 것이었고 출산 직후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저의 모습에 의문점을 느꼈던 남편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의 전직 한국인 간호사 동료에게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무언가 이상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죠. 한국에서 간호사로 오랜 기간 일했다던 그 한국인 간호사분은 그 병원은 처음부터 그러한 증상을 유발해 병원비를 뜯어내는 중국인 의사의 병원으로 유명했다며 왜 거기에 갔냐며 화를 내셨고 저에게 연결되어 있던 링거를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저의 몸이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링거를 병원에 몰래 들어와 저와 연결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상황에 저는 점점 몸이 풀려나는 증상을 느끼며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감정을 남편과 한국인 의사분에게 쏟아내듯이 얘기했고 그날 새벽 저는 몰래 그 병원을 남편과 한국인 간호사분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한국인 간호사분의 도움으로 이미 인큐베이터에 있던 딸아이를 한인타운의 안전한 한국인 전문 병원으로 옮겨놓았던 상태더군요. 남편은 회사 법무팀의 도움으로 그 병원을 의료사고 위반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중국인 의사의 출산 전문 병원은 엄청난 보상금과 함께 폐업을 하는 순서를 밟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와 같은 증상을 겪어오던 외국인 산모들이 매우 많은 상태였었고 그들은 최소 5개월 동안은 몸도 움직이지 못한 채 80이 병원의 입원 비용을 지급했고 그러한 돈을 어느 정도 뜯어낸 뒤 그 중국인 의사의 병원에서는 다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링거를 지급해 그들을 모두 쫓아내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었죠. 또한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는 한국인 간호사분의 도움으로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 전문 병원에서 빠르게 안정을 취해갈 수 있었고 저 또한 그곳에서 또 다른 치료를 받으며 점점 몸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인 찬성씨가 있었기에 이러한 칠한국인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터라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한국인 간호사분에게 계속해서 고맙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 의사분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인 의사의 병원에 갔냐면서 화를 내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약 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그 중국인 병원과의 법적 관계도 끝낸 뒤 찬성씨의 고향인 한국의 대구에 안전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찬성씨의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겪고도 잘 자란 딸아이 캐롤을 보시면서 축복과도 같은 아이라며 저와 찬성씨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 저희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저 또한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간호사나 의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늦었지만 어느 정도 캐롤의 육아가 완료되고 나면 한국에서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저 또한 또 다른 한국의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제가 한국인들에게 진 빚을 갚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오늘도 캐롤의 육아를 끝내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한국에서의 간호조무사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늦은 나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에 꼭 합격해 한국인 분들에게 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기에 아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날 한국인 간호사분의 진심 어린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몸이 마비되어 버린 채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